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낭독 12일차. 차나 한잔 할까요? 가끔은 모든 걸 내팽개치고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숨어버리고 싶은 날도 있지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너무 지치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누군가는 느리게 살기나 욜로와 같은 방법을 찾기도 하고 명상이나 운동으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거워진 마음을 편하게 만들려고 애쓰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일단 차를 한잔합니다.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어수선해진 마음을 다잡으며 여유를 찾는 거죠.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넘기면 천천히 온몸에 온기가 퍼집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 주변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을 맡고 있으면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이 찻잔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문제의 실마리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거든요. 차를 마시는 건 커피나 다른 음료를 마시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소란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혼자만의 고요한 세계로 빠져드는 매력이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역사적 인물도 차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폴레옹의 단 하나뿐인 취미가 바로 차 마시는 일이었다고 하죠.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자면서 온종일 유럽 정복의 꿈을 꾸었던 야심가였지만 차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았겠지요. 마음이 편할 때나 편치 않을 때나 차를 마시는 시간은 늘 온화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힘도 깃들어 있지요. 이러한 차의 매력을 김소연 시인은 마음 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분히 건조되었을 때야 온몸으로 응축하고 있던 향기를 더 향기롭게 퍼뜨리는 뜨거운 차 한 잔처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마주한 시간도 그와 같다. 향기롭게 발산하기 위하여 나에겐 언제나 따뜻한 물과 같은 당신이 필요하다. 마음을 차 향기에 비유한 이 글을 읽고 있노라면 왠지 온몸이 차를 마실 때처럼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이처럼 따뜻한 물 한 잔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차가운 겨울처럼 느껴질 때 그런 존재와 따뜻한 차를 나누며 마음 편하게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면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은 녹일 수 있겠지요. 인생의 행복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아는 삶, 나아가 좋은 사람과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겠지요. 이렇게 사람과 차를 나누는 일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말하는 책도 있는데 바로 인류학자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입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회 안에 자리를 갖는다는 것 외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을 연기하려면 최소한의 무대 장치와 소품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 갈아입을 옷, 차주전자와 차를 살 돈 같은 것 말이다. 그러므로 환대는 자원의 재분배를 포함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서로에게 사람 대접을 할 때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단지 법전에 쓰인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차주전자를 사고 다른 사람을 초대해 차 한 잔을 나누는 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대를 받고 환대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마음사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김소연 시인은 이 책을 쓰기 위해 100개가 넘는 낱말들을 모아 수첩에 적었다고 합니다. 미세한 차이를 지닌 낱말까지 다 적으니 무려 1000가지가 넘었다고 하는데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이렇게나 많다는데 놀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모두가 각자의 마음 사전을 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힘들고 괴로운 마음도 담기겠지요. 각자의 마음 사전을 정리하면서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알고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면서요. 하루하루 정신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수록 이런 마음 훈련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정말 바쁠 때도 있겠지만 매일 바쁘기만 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불필요한 일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은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것도 좋은 마음 훈련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마크 맨슨이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불행해진다. 해결 못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역시 불행해진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문제 밖에 자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행복하려면 우리는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복은 일종의 행동이며 활동이다.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맨스는 우리가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꼭 필요한 걱정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많아지면 꼭 필요한 걱정을 못하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외면해버린 걱정거리는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 책은 우리가 모든 일에 신경을 꺼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잘 말해줍니다. 저 역시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습과 실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고 틀어진 친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해와 갈등을 풀어야 하며 우리가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엉뚱한 문제를 풀고 있거나 직면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합니다. 처음에 가끔씩 모든 걸 내팽개치고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다시 말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신경 꺼도 되는 일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신경을 써야 되는 일과 신경을 꺼도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심리치료사 크리스텔 푸티콜랭의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는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이 가장 먼저다. 자존감의 중심에는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이 있다. 자기애는 자존감의 가장 뿌리 깊은 토대다.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시련을 버텨낸다. 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생각이 너무 많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여유를 뺏겨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면 삶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국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아이를 어루만지고 토닥이며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세상의 추위에 차갑게 얼어붙은 당신에게 마음을 담아 따뜻한 차 한잔 드리겠습니다. 비록 모든 걱정을 털어낼 순 없겠지만 그 차 한잔으로 작은 여유와 행복을 찾기를, 그래서 세상을 다시 씩씩하게 살아갈 용기를 찾기를